안녕하세요. 소풍벤처스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이학종입니다. 소풍벤처스는 초기 창업팀에게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팀들에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풍벤처스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초기에는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투자를 했었고요. 컴퍼니 빌딩 방식으로 이제 창업팀에게 더 밀착해서 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배치제라고 해서 1년에 10개에서 15개 팀들을 상반기, 하반기 선발을 하고 엑셀러레이팅 하면서 지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20년까지는 본계정 투자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펀드를 결성하고 창업팀을 찾고 투자를 하는 일을 합니다. 누적 투자 포트폴리오는 90개 정도가 되고 90개 안에는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기술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소셜벤처 피크닉 펀드를 38억짜리를 결성을 했고, 올해는 이제 강원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32억짜리 펀드 하나와 50억짜리 펀드 하나를 추가로 결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50억에서 100억짜리 추가 펀드를 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농식품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환경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폭넓게 투자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농식품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다음에 콘텐츠 분야, 그리고 로컬 분야까지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전문성을 더 쌓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몇 년 후에는 저희도 이 분야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투자사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R이라고 하면 보통 막연히들 하시는데, IR의 약자를 보면 Investor Rel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투자자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창업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IR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강의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투자 전 단계에 이제 체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팀과 마켓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게 되는데, 팀은 어쨌든 대표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켓은 우리가 타겟 마켓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는지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구색은 갖춰져 있어야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는데, 펀드레이징도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어서 시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과 VC를 만나면서 추가 팔로우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실제 첫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첫 투자를 받으려고 IR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라운드를 보면은 각 단계들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조금씩은 달라서 지금은 조금 더 앞 단계의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지만, 대표님들 대부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투자를 받기 전에 이제 문제 정의와 솔루션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투자를 받는 과정 안에서 덜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업 섹터를 정하고 그에 맞게 우리의 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산업 섹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자체가 어떤 산업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산업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자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 업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어떻게, 그리고 심사역은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자와 창업자의 관계를 보면 결혼하는 관계에 더 비슷합니다. 이제 투자를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 관계를 만들면서 어떻게 회사를 같이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IR 덱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IR 덱 자체는 투자자를 위한 페이퍼에 가깝고, 이걸 결혼에 같이 비유하면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 그게 서로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덱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덱을 주고 그 이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IR 덱을 만들고 이제 투자 심사역을 만나게 될 텐데, 투자 심사역을 만날 때는 데모데이를 통하던, 아니면 거기서 투자받은 창업팀에게 소개를 받던, 멘토링을 받던, 콜드메일을 보내던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스타트업도 투자사를 찾겠지만 심사역들도 좋은 스타트업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스타트업과 투자사, 심사역, 그 인간적인 핏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사가 어딘지, 나는 어디다가 이제 IR 덱을 보낼 건지 하는 것들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사역을 만나는 단계에서 심사역이 N차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세스가 넘어가지 않고 심사역이 계속된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창업자도 힘들겠지만 심사역들도 그거에 대한 고충이 있습니다.
N차 미팅이 계속될 때는 창업팀과 심사역 간에 이 대화하는 간극이 어디에서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창업팀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가 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게 되지만, 심사역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고 비즈니스가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이제 심사역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좀 더 고민해보고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팀들이 주로 VC를 만나서 아니 심사역을 만나서 너무 방어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꾸며내서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서비스를 너무 독보적인 서비스로 경쟁사가 없다는 표현을 방식을 쓴다든지, 이런 사소한 이제 실수들을 쉽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볼 필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유치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창업팀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투자유치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5가지 정도 팁을 먼저 드려보면, IR 덱을 먼저 작성하기 전에 2-3장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제 IR 로직을 먼저 짜서 덱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이 로직 자체가 되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로직을 먼저 잡고 덱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사업을 가장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타이틀을 한 문단으로 잡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 정의와 솔루션, 제품, 그 믹스매치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믹스매치가 나지 않고 매치가 잘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문제 정의를 조금 더 포커싱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솔루션에 맞게 우리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건데, 경쟁력이 되게 일반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경쟁력 자체는 각자의 비즈니스마다 각자의 팀이 가진 것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경쟁력을 우리 팀에 맞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맞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무계획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고 스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어렵더라도 재무계획 자체를 대표자가 꼭 공부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IR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보고 IR을 도와도 봤지만, 사실 IR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 단계들마다 아니면 팀의 비즈니스마다 조금 더 성향은 다를 텐데, 수치와 전략을 따졌을 때 100이라고 놓고 보면, 이제 팀들마다 내가 수치가 잘 나오는 팀은 이제 전략이 조금 더 적어도 투자 유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내가 만약에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라면 전략을 훨씬 더 내가 촘촘하게 짜야 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해진 지금 환경이나 내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IR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설정해 볼 수 있고,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설득을 했을 때 설득이 잘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오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정의가 제대로 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고 그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형성되어 있을 때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 사실은 투자는 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준비된다면 투자를 받을 때 훨씬 더 원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나에게 핏이 맞는 투자사를 잘 찾아서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